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경매 공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네네. 네, 그중에서도 유치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유치권은 성립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조건이라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저처럼 이제 경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신고가 돼 있으면 피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네네. 또한 성립 여부를 따져본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매를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경매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립 조건 중에서 어떤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 얘기는 못 해드리고요. 일단 네. 기본적인 부분을 한 가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앞서서 지금 유치권 신고되는 경매 물건에서는요. 네네.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유치권을 신고한 것과 그 이후에 네. 매각일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 신고하는 그런 부분을 이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만약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진성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매각일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 실질적으로 2차 때, 2차 매각일 하루 전, 일주일 전에 네. 신고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95% 이상이 가장일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예측해서 소송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딱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 네. 유치권이라는 건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유치권자가 그 해당 물건, 공간적으로 완벽한 점유해야 된다고 했죠? 네네. 예, 그런데 임차인이 있으면 실질적으로도요, 유치권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가 타인이 점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물건 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입니다. 1억. 네. 그런데 그 물건의 등기부에 먼저 대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저당이. 네. 그런데 그 물건에 그 근저당 설정 당시 LTV 자체를 맥시멈으로 네. 예를 들어서 LTV가 70%다. 그러면 어때요? 8,400 정도 120% 근저당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했다. 네. 네. 그럼 이 물건 자체 어때요?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8,400만 원이라는 걸 대출을 다 받았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은행에 이걸 변제를 하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네. 공사 대금을 안 준 거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유치권자한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경매가 나가는 물건에서 실질적으로 네.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치권까지 들어온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 근저당권, 그 네. 물건의 담보권 설정 이후입니다. 이후에 어떤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유치권 행위를 한다라는 부분은 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네. 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피하기보다는 그래도 성립 여부를 조금 확인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거 일반 물건은 다 낙찰로 인해서 입찰해서 낙찰로 인해서 소멸되는 그러한 물건들은 낙찰받기가 상당히 어때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네. 그죠? 특히 주거용이나 단순한 물건들은.
네네. 예,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권리가 낙찰로 인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떤 물건의 네. 경매 쪽을 입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